자, 12강입니다.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인데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는 앞에서 등기부 공부할 때 좀 자세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는 그 책에 나온 내용만 한번 이제 짚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등기 실행 특칙, 그래서 일단 건물 등기부에 그 아까 등기부에서 봤지만 건물 등기부 일동 전체 표제부가 있죠. 이렇게 자, 일동 전체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일동 전체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각자의 자기 뭐가 있고, 자기 전유 부분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갑구와 을구가 있습니다. 갑구 을구가 있다 그랬어요. 갑구 을구. 그 만약에 어디 위에 땅 위에 뭐예요? 구분 건물이 있는데 연립주택이 있다는 얘기예요. 2층짜리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뭐가 있다? 구분 건물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자, 그러면 요거 개개 하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요 개개 하나를 뭐로 하고자? 구분 건물로 보자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일동전체 표제부를 뭐예요? 상단, 하단으로 나눠갖고 위에는 일동 건물, 이 일동 건물, 전체 일동 건물 표시를 하고, 하단부에는 뭐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이 전유분 표제부를 이제 반으로 나눠갖고, 이 외에는 뭐예요? 101호, 1025, 2015, 2025, 그 각 전유분 표시하고, 그 하단부에 무슨 표시한다? 대지권의 표시 등기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이 지금 뭐예요? 이렇게 대지권 등기를 마치면 일체성의 원리에서 건물 등기에 등기하면 땅까지 효력이 미친다 그랬으니까 이 토지 등기부, 이 구분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토지 등기부 뭐예요? 자, 어디에? 갑구나 을구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소유권이 여기 물론 이제 보존 등기에서 건축업자가 있고, 2번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지상권이 대지권이면 어디에? 을구의 지상권이 대지권이다. 이걸 우리가 대지권 뜻의 등기다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쌍가루 3번 대지권 뜻의 등기 얘기 나오고, 이건 직권을 하는데 이건 절대 어디에? 갑구 을구 상내라는 것이지 표제부에 하는 게 아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분리처분금지,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뭐예요? 자, 이렇게 어디에? 이 건물 등기부의 하단 부분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이 전유 부분 하단 부분에 뭐예요? 이 대지권 표시 등기하게 되면 그 일체성의 원리라 그랬습니다. 사실 구분 건물 이 등기부가 어렵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이제 한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느 해는 뭐예요? 그 전체적인 문제로 나오고, 어떤 해는 뭐예요? 다른 등기 들어갈 때 그 대지권이란 말이 들어가서 한 번은 이해는 꼭 좀 해두셔야 돼. 그래서 일체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분 건물 소유권자는 이 구분 건물은 뭐하고? 이 땅에 대한 권리, 대지권하고 뭐예요?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토지가 뭐예요? 토지가 면적이 얼마라면 400이라면 이 구분 건물 4개가 뭐예요? 평수가 똑같이 30평이라면 이 건물, 자, 구분 건물 소유권자 이 한 사람은 이 땅 400m를 100씩 나눠가고 있으니까 그 대지권 비율을 지분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 땅에 대해서 얼마? 400분의 얼마를 갖고 있고 100을 갖고 있고, 이 사람도 400분의 100을 갖고 있고, 이런 이 대지권의 비율 지분을 어디에다가 요 뭐예요? 101호의 대지권 지분이 400분의 뭐예요? 100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라. 그 얘기가 지금 이게 대지권 표시의 등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뭐하고 구분 건물 101호에 사는 사람이 뭐예요? 400분의 100, 102호에 사는 사람이 4, 이런 식으로 구분 건물 소유권자는 뭐하고 분리해서 땅에 대한 뭐예요? 자기 권리 지분이죠? 그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리 처분하지 못하니까 무슨 등기 이후에는 이게 대지권 등기 이후에 이렇게 대지권 뭐예요? 대지권 등기 뭐예요? 등기 이후에는 뭐예요? 이후에는 어디에? 건물 등기부에 건물 뭐예요? 건물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니까 땅까지 이전 등기한 거나 이 땅까지 다 이전 등기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자, 건물 등기부에 뭐만해? 이거 건물만해. 이렇게 건물만해 이전 등기 못한다는 게 건물만해. 그 건물만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권하고 구분 건물하고 이 두 개를 붙여놨는데 건물만이라는 건 요만큼이라는 얘기니까 이 전체 중에 일부란 얘기죠. 그래서 절대 부동산 일부는 용익물권 전세권이 아니면 절대 뭐예요? 전세권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건물 중에서. 그래서 이 건물만에 가능한 등기는 뭐가 가능해? 이거 전세권만 가능하고 절대 뭐예요? 이전 등기 안 되고 뭐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토지 등기부에 자, 어디 이렇게 구분 건물이 집합 건물 이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뭐예요? 이 깔고 앉는 토지 말고 요 일부에다가 뭐예요? 일부에다가 용익물권이 가능하니까 절대 이 대지권 뜻의 등기,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대지권 뜻 등기 이후에 이렇게 대지권 뭐예요? 대지권 뜻
등기 뭐예요? 등기. 자, 후에. 자, 여기는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면 땅가지 유리금이 미치니까 건물만이란 말을 쓰지만 이 토지 등기부에는 만자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대지권 뜻 등기 후에 어디에다가 이 토지 등기부에 자, 이렇게 토지만 이렇게 써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니까 토지만에 이전 등기 못하고 저당권 등기 못한다. 근데 가능한 것은 뭐예요? 여기는 토지니까 지상권, 지역권, 지상권, 그 다음에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뭐예요? 임차권, 이게 임차권, 임차권. 이런 뭐예요? 이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앞에서 이제, 자, 그런 내용을 이제 설명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거기 6번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에서 무슨 등기? 용익물권에 가서 보자, 용익물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물론 뭐예요? 뭐하고 이거.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자, 이런 용익물권, 임차권 있죠?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 대해서 용익물권은 자, 앞에서 봤지만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뭐가 나오면 용익물권이 나오면 이렇게 뭐가 나오면 용익물권이 나오게 되면 이 용익물권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뭐예요? 기본적인 시험 문제 나오는 특징, 요건 세 가지. 뭐는 가능한데 부동산 이렇게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데 등기할 수 있는데 등기 가능하다 했죠? 근데 절대 뭐는 안 된다고 공유 지분은 뭐 할 수 없다고 이거.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등기하지 못한다. 기억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자 특히 지상권하고 자 전세권은 그 부동산을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뭐가 안 된다고 중복 등기가 되지 아니한다. 중복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보자니.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뭐예요? 시험 문제 가장 기본적으로 잘 나오니까 잘 보자니까. 말을 길게 해보면 이 부동산 일부 나오니까 용익물권은 자 어디 부동산을 분할하지 아니하면 틀려요. 부동산을 분할하지 않더라도 일부에 대해서 뭐가 하나니까 용익물권 등기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특징을 이제 먼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이제 그 지상권이 뭔지는 여러분 이제 어디에서 자 당연히 뭐예요? 민법에서 배우시는 사항이고 자 여기서 등기법에서 말하는 것은 그 등기 신청 절차예요. 신청 절차 신청할 때 신청서에 뭘 써야 되느냐 안 써도 되는 게 뭐냐 필요적 사항과 임의적 사항. 그 다음에 등기 실행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지상권이 뭐고 요건이 어떻게 이런 거는 여러분 이제 민법 시간에 이제 배우시는 거고 말 그대로 등기법이니까 등기 신청 절차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지상권이 있고 뭐가 있고 지역권이 있고 자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전세권이 있다. 자 그러면 지상권에 대해서는 뭐예요? 반드시 뭘 써야 되냐 이게 필요성이에요. 필요적 사항. 그 필요성이 뭐냐니까. 그러면 목적과 뭐예요? 목적과 범위는 반드시 뭐 하라는 게? 범위는 반드시 기재하라는 게. 목적과 범위를 반드시 기재해야 돼. 자 그러면 목적이 뭐냐? 자 남의 땅을 이용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 목적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남의 땅,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에 대해서 을이 남의 토지, 땅 위에 뭐예요? 권리를 갖는데 그 권리를 뭐예요? 건물을 세우기 위한 것이냐? 공작물을 세우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뭐예요? 나무를 심기 위한 것이냐? 이렇게. 무슨 목적? 자, 그런 뭐예요? 설정 목적이 뭐냐니까. 설정이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권리를 창출하는 거니까, 을구의 최초로 창출하는 거니까 그 설정 목적이다니까. 자, 그러면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남의 땅을 전체를 다 이용하느냐? 아니면 뭐 일부를 이용하느냐? 이게. 그럼 만약에 남의 땅 전부를 다 이용하면 어디 등기부상의 을구에 1번 그래서 뭐예요? 뭘 쓰고 이거? 자, 이 지상권 뭐예요? 설정 등기 목적을 쓰고 그다음에 목적과 뭐예요? 범위를 쓰는데 범위를 전부라면 여기다 뭐라 써요? 전부라 쓴다니까. 근데 만약에 뭐라면 일부라면 여기다 뭐예요? 남쪽 800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뭐예요? 표제부가 원래 전체 땅이 자 1200인데 여기다 800 남쪽 800제곱미터 한마디로 뭐예요? 토지가 있으면 남쪽 방향으로 뭐예요? 이게 800 정도 제곱미터 이것만 쓰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어디에 등기부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뭐예요? 범위를 공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익물권은 뭐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전부는 물론이요. 이거냐? 뭐라고 이거? 일부도 등기할 수 있다니까. 물론 일부 등기할 때는 일부일 때는 자 일부일 때는 뭘 내라고 일부일 때는 도면을 내라. 지적도 첨부하라. 이거.
자, 모두 가능하다 그랬어요.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한데 일부일 때는 꼭 도면됩니다. 자, 그게 이제 지상권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뭐 지상권에 이제 의가 나오는데 의가 나오죠? 의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질이 나와요. 성질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쌍가루 3번 객체예요. 그래서 여기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 나오죠? 그래서 뭐가 가능하다는 게 일부도 가능하다는 게. 근데 일부일 때는 절대 뭘 도면내라 그러고 그다음에 공유지분에 대한 지상권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공유지분은 말 그대로 공유지분은 뭐예요? 소유권의 일부예요. 소유권의 일부. 권리라는 얘기,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이 용익물권은 이 눈에 보이는 부동산을 뭐예요?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하면서 이거 이 점유를 하면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고 뭐예요? 거기서 수익을 얻는다는 게. 그게 용익물권이니까. 그러면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를 우리가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유지분은 절대 지상권 등이 안 됩니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필요적 계상 뭐하고 뭐 목적 왜 여기서 이제 또 필요적 계상을 기억하냐 하면 다음 중 각종 권리의 필요적 계상의 연결이 틀린 것 됐을 때 그 소유권 보존 등기가 등기 원인 연월이 그게 답입니다. 옛날에 한번 나왔어요. 시험 문제. 절대 무엇은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다 그랬어요. 등기 원인 자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권 하면 뭐예요? 목적범위다 그런 얘기지. 그런 점을 보자는 게. 자, 목적범위 자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임의적 사항 있죠? 임의적 사항 하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임의적 사항은 자, 특히 존속기간 치료 얘기입니다. 왜 치료를 꼭 또 구체적이 하냐면 임차권은 차임 땅 사용료가 필요적이에요. 근데 뭐예요? 지상권이 뭐라고? 임의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서로 뭐가 되면서 비교가 되면서 뭐예요? 비교가 되면서 여러분한테 아리까리한 거 이런 게 이제 여러분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사실 보통 우리가 자 어떤 분한테 뭐예요? 우리가 흔히 뭐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상식을 넘어가고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한테 오복이 뭐냐 그랬어요. 오복이 뭐라 했어요. 제가 오복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뭐냐면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귀, 눈,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5가지 한번 채워보라 그러니까 이제 이가 좋아야 된다, 귀가 좋아야 된다, 눈이 좋아야 된다 뭐예요.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약간 콧구멍도 코도 줘야 된다니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5가지 오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 부, 강령, 요독, 고정명입니다. 고정명. 목숨수. 자, 오래 사는 것도 복 중에 하나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뭐예요? 돈이 많이 버는 것도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꼭 돈 많이 벌어놓으면 꼭 쓸 일이 생겨요. 돈 좀 모아놓으면 누가 아프시다든가 부모님 아프시고 이렇게. 자, 그다음에 강령 건강하십니까? 이게 다 강령이에요. 이게 어르신 강령하십니까? 이게 다 이게 강령이라는 게. 근데 유호독 유비 같은 사람. 자, 있을 요자 좋을 요자. 나는 가만히 있는데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날 좋아하고 내가 필요한 거 다 갖다 주고 이렇게 유호독입니다. 고정명이 이겁니다. 고정명이. 종 마실 때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사람은 이러고 죽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이러고 좀 고생한다니까 서로 고생한다. 벽에 칠하지 말고 딱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문 여니까 아버님이 뭐예요? 편안하게 돌아가시죠. 그거 행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아프지 않고서 죽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복이 이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복이 뭐냐 그러면 이익 찾고 그런 거 이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식은 게 상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뭐예요? 이 시험은 법대로 나오는 거니까 자기 생각을 주관을 버리고 그러니까 왜 그러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 법대로 그대로 외우시는 게 그게 중요해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그 필요적 사항 하게 되면 목적범위 임의적 하게 되면 임의적. 자 임의적 일단 기본적으로 임의적 사항 하게 되면 이 존속기간이 있어요. 이 존속기간은 무조건 뭐예요? 기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 있죠? 환매기간, 존속기간 다 임의적입니다. 근데 이 지상권은 뭐예요? 최장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불확정기간 한마디로 뭐예요? 100년도 가능하고 200년도 가능하고 이렇게 불확정기간으로도 뭐예요? 자 철탑 존속기간을 한다는 불확정기간 이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지료 뭐예요? 지급시기 지급시기 있죠? 이런 게 다 뭐라고 이거 임의적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임의적 사항 존속기간 보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뭐예요? 불확정기간도 최단 존속기간 보호되므로 민법 각 호의 기간보다 단축기간을 정부에 제공할 때는 뭐예요? 강행기정으로서 법정기간까지 연장이 되고 이게 나오죠?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무엇은 최장기간은 뭐예요? 존속기간은 일단 임의적상 존속기간은 최장기간은 정해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첨부정보는 도면내라고 일부일 때 도면내라는 거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문제를 한번 보시면 지상권의 설정 등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거 있죠? 그래서 거기 1번의 지상권의 설정의 목적 범위는 꼭 써야 된다. 필요성이 나오죠. 그 다음에 지료는 뭐예요? 임의적상이라 그랬고 근데 임차권의 차임은 필요적입니다. 다시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분필 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일필 토지 일부에 관한 지상권 등기 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다는 게 왜? 분필 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분할하지 아니하면 아니다는 게 분할 안 해도 전부 그 전부 중에 일부만 등기가 가능하다는 게 그 다음에 농지는 뭐예요? 전세권 등기가 안 된다 그랬지 지상권은 가능하고 존속기간을 불확정하는 지상권 등기도 가능하다 그랬죠? 불확정 이 존속기간은 뭐예요? 불확정도 가능하다 그랬죠? 뭐 그런 걸 한번 정리해 주자는 게 자 넘겨보시면 지역권에 관한 얘기다 이게요. 자, 뭐 구분지상권의 특징 나오는데 구분지상권은 한마디로 자 어디에 상하 공간의 일정한 자 상하고 일정한 곳에 그 지상권은 지상권 때 구분된 지상권이다 이게. 그럼 우리가 보통 어디에 토지 위에 상하 공간이니까 자 서울특별시가 지하철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지표면상에서 15m하고 30m 사이에 무엇을 자 지하철도를 소유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이 가능하다는 게. 그 다음에 어디에 이 옥상 위에 건물 옥상 위에 광고탑을 세우기 위해서 자 이렇게 광고탑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광고탑을 세우기 위해서 뭐예요? 구분지상권이 가능한데 일단 구분지상권은 지상권은 수목도 대상이 되죠. 목적 대상이 되는데 자 어디 땅 밑에나 공중 위에 나무를 심을 수 없으니까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지상권이 뭔가 이해해 두시고 절대 공유지분의 구분지상권 절대 안 돼. 또 공유지분은 구분지상권도 뭐니까 지상권이니까 절대 자 지분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지역권 얘기입니다. 지역권은 말 그대로 뭐예요? 남의 땅 지역에다가 자 내가 뭐예요? 권리 갔는데 이 얘기입니다. 그 이제 목적이 뭐냐면 인수냐 간망이냐 통행이냐 그 인수 간망 통행이 무슨 말인데 이런 얘기. 만약에 뭐예요? 이 지금 내 땅이 갑이라고 하는 내 땅이 요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이 내 땅이 자 하늘에서 비가 안 오니까 농사 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그 하늘에서 비 내리기를 기다리는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 땅 옆에 뭐가 있어요, 이거? 하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계수를 묻어갖고 물을 끌어들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길을 나가야지만, 여길 지나가야지만 큰 길로 나갔으면 이게 통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인수냐, 간망이냐, 통행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권에 대해서는, 자, 지역권 등기할 때는 무슨 표시? 승역시. 이 사람이 요구합니다. 네 땅 좀 지나가자. 이게 뭐예요? 승낙해줍니다. 승역지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사람이 요역지. 을이 뭐예요? 승낙해주니까 승역지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권은 종된 권리라 그랬어요. 소유권에 붙어 있죠? 절대 지역권을 이전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역지 승역지일 때 요역지는 이 땅 전부를 위해서 남의 땅 승역지의 일부도 뭐예요? 전부도 이용이 가능한데 요역지가 일부를 위해서 남의 땅 전부 이용하는 건 말이 안 돼. 항상 요역지는 전부에 되고 승역지는 뭐예요? 전부도 되고 모두 돼요. 일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이 지역권에 대해서는 일단 승역지가 어디 있고 자, 요역지 표시합니다. 요역지 표시. 그래서 원래 보통 뭐예요? 승역지 요역지 표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목적이 뭐냐는 게 목적과 범위예요. 남의 땅을 이용하려고 그러냐? 물을 끌어들려 하느냐? 인수냐, 간망이냐, 통행이냐? 간망. 자, 내가 뭐예요? 뭘 관찰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는 게. 그래서 목장용지를 운영하는 사람은 목장용지에 자기 뭐예요? 관망대 세우려면 너무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 토지에 높이를 이용해서 관망할 수 있는 그게 자, 다른 사람 토지를 내 토지에 뭐예요? 편익에 이용한다는 게. 그럼 이렇게 요역지 승역지 있고 승역지. 그다음에 목적과 뭐라고? 목적과 범위를 반드시 기재하라는 게. 범위는 만약에 전부일 수도 있지만 모두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때는 반드시 뭘 첨부하고 그 지적도라고 하는 도면을 뭐예요? 첨부를 하라는 게. 자, 그래서 자, 그 지역권에 대한 그 특성이 있고 물론 이제 뭐예요? 그 민법 문제지만 이 요역지의 소유권자하고 승역지 소유권자만이 지역권 설정 계약을 맺는 건 아니에요. 여기 지상권 전세권자도 승역지의 지상권 전세권자와 그 지역권 설정 등기 하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거기 지역권에 뭐가 있고 특성이 있고 지역권에 객체 있죠? 중요하다 그랬죠? 그 지역권은 타인 토지에서 권리이므로 건물에는 뭐예요? 지니까 땅자에 지니까 건물 안 되게 당연한 얘기고
자, 토지 전부 일부 가능하다. 중요하다 했죠? 일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등기상, 승역지 지역권의 등기상, 자, 유역지 지역권의 등기상 나오는데, 일단 승역지 등기부에 뭐 하니까, 승역지 등기부에 설정 등기하는 거니까, 자, 그 기억의 필요적 계상으로서 목적과 뭐예요? 범위, 유역지 표시를 기록한다. 써있죠? 유역지. 유역지 표시는 뭐예요? 소재 지음판을 기록한다. 그거 신경 쓰고 없고, 하여튼 유역지, 승역지 표시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근데 승역지 등기부에 일부 하니까, 자,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일단, 이 관례상 그냥 뭐예요? 모 표시, 승역지하고 유역지가 어디 있는가 표시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거기 유역지가 지역권 이런 건 이제 신경 쓸 거 없어요. 왜? 이렇게 하고 이제 임의적 사항은 두 사람이 뭐예요? 지역권 등기, 자, 이 두 사람이 뭐예요? 특이하게 정해서 물을 끌어들일 때 이 어디에 승역지 먼저 뭐예요? 가용으로 먼저 이용하고 나머지를 농사용으로 주겠다. 이런 식으로 특약 따라 쓰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약 따라 임의적 사항. 그 다음에 뭐예요? 등기 실행은 어디에다가, 이 지역권 뭐예요? 이 승역지 있죠? 요 승역지 뭐예요? 요 땅, 요 승역지 요 등기부에다가 을구에 뭐예요? 지역권 설정 등기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사람 땅을 사고 싶은 사람이 등기부를 봤을 때 지역권자가 옆 토지에 뭐예요? 갑이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제한받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면 자, 그 살까 말까 고민해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승역지 등기 실행 어디에? 승역지. 자, 이렇게 승역지 등기부 자, 을구에 한다. 이렇게 이해되잖아요. 간다. 자, 그 다음에 3번 전세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전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질은 일단 뭐예요?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한번 이해해 두시고 절대 부동산 일부는 가능한데 공유지분 안 된다라고 봐두자는 거예요. 전세권의 객체 나오죠? 자, 그래서 거기 다음 페이지 2번에 공유지분상에 전세권 등기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청 절차, 신청 정보의 내용 필요사항 있죠? 전세금을 꼭 써야 되겠죠? 반드시 전세권 하면 뭘 쓰라는 얘기예요? 전세금을 반드시 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전전세 줬으면 전전세금을 그대로 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설정 목적입니다. 왜? 그 인수냐 감방이냐 통행이냐. 자, 남의 땅 위에 뭐예요? 건물이냐 공작물이냐 수목이냐 이렇게 설정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목적은 자, 새로운 권리를 뭐예요? 어떤 권리 새로운 걸 창출하는 게 아니라 이 전세권에 대한 전세금을 지급하죠. 전세금 지급하죠. 그럼 남이 부동산을 뭐예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대상상 목적이란 뭐냐 하면 이건 대상이 모두 있고 모두 있으니까 토지도 있고 뭐예요? 건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여기 지금 이 토지의 전세권, 건물의 전세권 있죠? 토지 건물에 대해서 자, 그 대상상 목적인 범위라고 얘기해요. 설정 목적이 아니라 대상상 목적인 범위다. 그래서 이 토지의 뭐예요? 전부일 수도 있고 뭐라고? 일부일 수도 있고. 건물에 뭐라고? 건물의 전부일 수도 있고. 건물에 뭐라고? 일부일 수도 있다.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토지나 건물의 전부 일부 전세권에 이제 전세금과 이 전세권 등기 전세금과 전세권에 대한 목적이 있죠? 목적인 범위입니다. 목적 범위. 그래서 자, 목적인 범위이기다. 이게 목적인 범위. 대상상 목적인 범위. 설정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대상상 목적인 범위다. 범위. 그래서 토지나 건물 목적이 토지 건물 대상으로 하고 범위는 뭐예요? 전부냐 일부냐. 일부일 때는 반드시 뭘 첨벌하고 도면 첨벌하니. 반드시 일부일 때는 도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땅 어느 부분을 세워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게. 자, 그 다음에 거기 니은에 뭐예요? 임의적 사항 하게 되면 임의적 사항은 존속기간 나오죠? 위약금이나 배상 문제, 그 다음에 양도 특이하게 했는데 존속기간은 이 전세권은 최장 10년. 최단 뭐예요? 토지는 규정이 없고 건물만 몇 년? 1년이다 라고 이렇게 봐두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세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뭐라고 부기 등기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 이전 등기할 때 특히 뭐예요? 거기 재작년에 나왔지만 동그라미 3번 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일부 이전 등기 나오죠?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부 이전 등기는 존속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이지 만료 전에 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외가 있는 게 만료한 사실이 만약에 뭐예요? 만료했다는 존속기간 중이라도 만료 사실이 밝혀진다면 가능하다. 그런데 그건 예외고 자, 일부 양도가 가능하다. 한번 봐주자는 게.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넘겨보시면 전세권에 관한 설명조 옳은 거 이게 자 26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전세권에 이전 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 해서 이전 등기는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뭐 하는 건 이전하는 건 다 부기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금 써야 된다 그랬고 3번 존속기간 반드시 쓴다 그러면 다 등기겠죠. 그 다음에 공유지분에 전세권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공유지분은 뭐예요? 안 보이니까. 권리니까. 그 다음에 5번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랬죠. 옳은 것은 뭐예요? 그 1번 자 어디 2번 그 옳은 것은 그러니까 2번이죠. 2번이 옳다니까 2번. 자 그다음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임차권 하게 되면 임차권은 뭐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여러분이 다 민법 시간이라든가 이 공인중개사법 시간에도 이제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 시간에는 아까 뭐예요? 자 뭐하고 비교해서 지상권의 땅 사용료 뭐예요? 땅 사용료는 뭐지만 자 필요적 뭐예요? 땅 사용료 지료는 임의적 사항이지만 이 임차권의 뭐예요? 차임은 필요적 사항이다. 꼭 비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의의가 있고 뭐예요? 대항력 때문에 등기한다. 임차권 등기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 거기 임차권의 설정의 객체 이것도 뭐예요? 객체도 자 뭐하고 같아요? 용익물권과 비슷합니다. 부동산 일부 전부 가능하지만 지분에서 못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설정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공유지분 임차권 안 된다 그랬고 자 용익물권이 존재하는 부동산의 임차권 등기 자 중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근데 이제 구분 임차권의 설정 여부 그래서 그거 없어요. 구분 지상권은 있는데 구분 임차권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토지의 지하 공간의 상하 범위를 정해서 소홍수관을 매설하기 위한 구분 임차권 등기나 선화부지 공권의 상하 범위를 정하는 뭐예요? 구분 임차권 있죠? 그 할 수 없다는 게 왜? 구분 임차권이라는 자체는 자 명칭이 없다니 명칭이 그냥 임차권이지 구분 임차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권 설정 및 주택 임차권 설정 등기 써 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다른 건 이제 필요 없고 자, 거기 자, 거기 이제 자, 뭐하고 필요적 대상이 아까 차임이라 했으니까 차임은 꼭 기억해. 차임. 하나만 외우자는 얘기예요. 지상권의 뭐예요? 지상권의 지료는 임의적이지만 임차권의 차임은 뭐라고? 필요적 사항이다. 필요적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잖아요. 필요적 사항이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시고 자 차임은 필요적 사항이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 나오죠? 존속기간은 자 그 민법에 이제 뭐예요? 그 20년이 어떻게 했어요? 20년이 위헌 판결 받아갖고 존속기간 최장기간은 없는 걸로 이렇게 그렇게 일단 이해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그래서 머릿속에 차임, 임차권 하면 차임, 필요사항.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임차권의 등기 명령은 촉탁 등기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갑니다. 촉탁 등기다. 자, 그 다음에 그 맨 밑에 그 다음 99번에 있죠? 9번 쌍가루고 임차권의 등기 명령 있죠? 그 임차권의 등기 명령은 자, 임차권의 등기 명령은 존속기간이 끝난 다음에 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임차권의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촉탁 등기에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이 임대차가 종료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전에 하는 거예요. 꼭 종료된 다음에 한다 이렇게 보자니. 그렇게 이해되자니. 자, 그다음에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용익물권과 반대입니다. 그래서 용익물권과 반대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자 이게 이게 저당권입니다. 자 용익 담보물권 저당권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저당권 얘기인데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못한다. 근데 뭐는 공유지분과 뭐예요? 중복 등기는 가능해요. 여기 반대단지. 그래서 이 부동산의 일부는 저당권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자. 그래서 저당권의 의의가 있는데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이 담보로 점유 이전 없이 담보로 제공했죠. 담보로 제공한 거에 담보를 제공받아서 그 채무자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누가 저당권자는 뭐예요? 저당권자는 자 뭐 하기 위해서 채무 이행이 없을 때는 자 경매 신청해서 담보 물건이니까 성질이 있으니까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채무 이행 없이 없을 경우에는 뭐 다른 채권자 먼저 우선 변제할 수 있는 담보 물건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자, 저당권에 대해서 이제 거기 신청 절차에 또 필요계상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뭐예요? 자, 저당권의 효력은 자, 전부에 미쳐요.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굳이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다른 계약 설정 계약 시 다른 약정이 없다면 이 부동산에 관한 뭐예요? 물건 종물인지 종물에 다 미친다는 게. 그래서 굳이 변경등기 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어디까지 있다는 게요. 자, 다 미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저당권이 효력하면 그냥 미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자, 거기 대상 절차법에 대상한 이제 요게 안 되지만 이제 뭐예요? 뭐가 부동산 일부 안 되지만 소유권이 대상이 될 수 있죠. 소유권이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주등기를 하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뭐예요? 전세권이 저당권의 대상이 된다. 이때는 뭐예요? 무슨 등기 한다는 게 부기등기를 하는 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공부 배우는 물건이 5개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그다음에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다. 이 지역권은 소유권에 붙어 다닌다 그랬죠? 그러면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저당권 글자가 3글자니까 소유권이 대상이 되거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대상이 될 때는 뭐예요? 주등기고. 자, 어디에 그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대상이라면 을구의 1번에서 이렇게. 자, 갑이란 사의 소유권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소유권이 대상이라면 저당권 설정 등기 이렇게 주등기를 해요. 근데 자, 만약에 뭐예요? 지금 현재 등기부상에 전세권이 등기돼 있어요. 전세권. 이 아래 뭐 1-1번, 1번 뭐예요? 1번 전세권에 뭐예요? 붙여져 있는 전세권부 뭐예요? 전세권부. 자, 이 1번 전세권에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 등기입니다. 1번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 등기. 그죠? 왜? 저당권 등기. 이 저당권 등기가 전세권과 지상권이 대상이라면 자,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3개, 저당권 글자 3개 대상이라는 게.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그 필요사항 보게 되면 일단 저당권 등기할 때 필요사항 반드시 뭘 써야 되냐? 필요사항입니다. 뭘 꼭 쓰냐? 그죠? 저당권. 일단 채권액을 꼭 씁니다. 채권액. 자, 이렇게 채권액을 꼭 쓴다는 채권액. 자, 그다음에 채권 최고액을 꼭 씁니다. 채권 최고. 채권 최고액. 자, 이렇게 채권 뭐예요? 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기재한다. 채권 최고액. 반드시 기재합니다. 그러면 이 채권액과 채권 최고액은 뭐예요? 채권액은 이게 이제 저당권이 위에 근저당인데. 자, 만약에 뭐예요? 채권액과 채권 최고액은 당사자가 채권자 채무자가 여러 명이라 하게 되면 절대 구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1억 2천만 원이면 채권자가 3명 있다 그래서 4천씩 쓰면 안 된다는 게. 단일하게 얼마로 쓰라고. 1억 2천만 원이라고 신청서에 쓴 다음에 그 신청서에 써 있으면 등기부에 얼마로 꼭 써라는 게. 1억 2천만 원으로 꼭 써라는 게. 그래서 채권액과 채권 최고액, 채권의 채권 최고액. 자, 절대 구분 기재하지 말라. 단일하게 기록해 놔라. 구분 기재하지 말라는 게. 자, 그다음에 뭐예요? 채무자가 누군가 꼭 써야 됩니다. 채무자. 그래서 물상보증이 이게 아마도 이런 얘기죠. 자, 누가 만약에 뭐예요? 갑이란 사람이 돈이 없어서 을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을이 담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갑이 부동산이 없으니까 병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 부동산을 을한테 담보로 제공합니다. 이게 물상보증이에요. 그래서 채무자가 뭐예요? 채무자가 자, 등기 의무자하고 채무자가 같든 틀리든 무조건 채무자 표시 꼭 씁니다. 자, 그다음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저당권의 목적이 걸릴 때 이게 지상권이나 이런 걸릴 때 권리 표시하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공동담보 표시하죠? 네, 공동담보물일 때 뭐예요? 공동담보 표시합니다. 공동담보 표시를 하라는 얘기. 이 공동담보 표시 만약에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는 5개 이상이면 자, 이 5개 이상이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직권으로 무엇을? 자, 직권으로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합니다. 담보 목록을 뭐 한다는 게 목록을 작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저당권의 해전 등기는
자, 저당권에 이전하는 게는 저당권 자체가 남한테 이전하는 거죠. 물권의 이전이지만 종된 권리니까 채권과 뭐예요? 분리해서 이전할 수 없고, 그죠? 이전 없다니까. 그래서 거기 자, 저당권에 이전 등기 그랬을 때, 자, 거기 신청 절차에 이런 말 써 있죠? 자, 그 기억에 저당권은 종된 권리니까 채권과 함께 자, 이전한다는 걸 꼭 쓰고, 그거 쓰라니까. 그 다음에 거기 니은의 채무자의 승낙서나 이 채권 양도 통지지면서면은 뭐예요? 그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이지 물권 이전 등기할 때 요건이 아니므로 신청서에 첨부할 필요 없다니까. 대항 요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자, 저당권은 뭐예요? 채권과 붙어있어요. 채권의 종된 권리니까. 이전 등기할 때 항상 채권도 함께 이전한다고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일부를 이전하는 거니까 안 된다는 게. 그 다음에 거기에 자,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고, 그 다음에 여기 참고사항 중에 근저당권 이전 등기 원인인데 비슷해요. 확정되기 전에도 올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이제 근저당권은 확정되기 전에도 이전할 수 있고 확정 후에도 이전할 수 있는데 원인이 틀려요. 원인이. 확정 후라면 꼭 확정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확정 채권의 양도. 근데 전이라면 뭐예요? 확정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고 뭐예요? 그냥 채권 양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당권의 변경 등기 나오죠? 그래서 이 저당권 등기가 돼 있는데 그 저당권 등기에 자, 저당권 등기에 그 일부의 후발적 사유가 생겨하는 것인데 자,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저당권의 변경 등기는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공동으로 한다니까, 공동으로. 그래서 채무자 변경할 때는 저당권자가 뭐예요? 등기 권리자, 소유권자가 의무자고 채권에게 증감 얘기죠, 증감. 이게 다 채무자 그 필요적 계사항 중에 틀린 거. 자, 채권에게 증감 얘기 나오죠? 그럼 채권에게 증감 얘기 나오면 증액. 자, 이렇게 증감. 증액과 뭐예요? 감액입니다. 감액. 그러면 그 증액과 감액하게 되면 누가 의무자건 누가 권리자냐 그 얘기죠? 그랬을 때 여기 감액한 글자니까 요 증액하게 되면 여기 인감명령 첨부해야 돼요. 이때 소유권자가 설정자가 의무자니까. 그래서 여기 채권에게 증액일 경우에는 뭐예요?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되고 저당권 뭐예요?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니까 이 설정자가 의무자 된다 그랬죠? 설정자가 의무자니까 뭘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용자.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냥 위에 이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업 시간에 아무리 설명해서 이해를 해드려도 금방 까먹기 때문에 외워야 돼.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자 보세요. 여기 만약에 등기부상의 을구의 1번에서 이렇게 자 저당권 설정 등기에 채권액이 1억이다. 1억이에요. 을이다는 게. 그럼 소유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뭐 해달라는 게 이거 자 1억 5천을 올리자는 1억 5천. 그러면 이 사람이 5천만 원 주죠. 1억 5천만 올렸으니까. 그 다음에 갑한테 요구합니다. 야 지금 현재 내가 너한테 1억 5천을 줬는데 5천만 원 더 줬는데 아직도 등기부는 얼마다는 게 이거 1억이라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당연히 이거를 얼마로 1억 5천으로 뭐 해달라는 게 바꿔달라. 이 사람이 요구하니까 뭐야 누가 자 이 지금 저당권자가 권리자. 소유권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무자 되죠? 이 사람이 의무자니까 인감용 내라는 게. 그러니까 증액하면 증 동그라미 생각하셔갖고 이거 이해한 거 금방 까먹어요. 그러니까 증액이라고 하면 나오면 자 뭐예요? 이 증자니까 이게 뭐예요? 인감용 된다 이렇게 의무자다. 증액하게 되면 자 여기가 이제 뭐예요? 증액하게 되면 인감용이니까 딱 문제 봐서 뭐예요? 증액 나오면 인감용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뭐 하여튼 근저당권에 대한 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도 뭐예요? 후에도 다 이전 등기 되는데 뭐만 차이가 있다고? 자 이전 등기 되긴 되는데 무엇을 자 뭐 할 때 근저당권 뭐예요? 이전 등기 할 때 전에도 되고 뭐예요? 후도 된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을 해야 된다. 그것도 기억해달라니까. 전후도 다 된다니까. 근데 뭐는 외웠는데 전에는 뭐예요?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채권 양도. 확정돼도 뭐 확정 채권 양도 그 원인만 외우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그 전에도 뭐예요? 전에도 뭐가 가능하다는 게 그러니까 전에도 이전 등기 가능하고 확정 후에도 가능하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문제 보시면 저당권의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한 것은 이거 틀린 거 돼서 모두 고르라 했죠? 그래서 여기 기억에 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무엇을 자 저당권의 채권 가치 이전하는 것을 적어야 된다 그랬죠? 틀린 거라 했으니까 기억이 들어가면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1번과 5번은 답이 아닙니다. 니은은 뭐예요? 채권 최고의 구분기자 이거 니은 들어가죠? 그럼 2번 아니면 4번입니다.
자, 미음 보게 되면 부동산이 2개 이상이에요? 5개 이상이에요? 5개 이상이라 했죠? 그래서 답은 물어보자는 얘기예요. 자, 틀린 거 모두 고르면 일단 니은하고 미음 4번이 답이죠. 4번. 이렇게 찾는 겁니다. 시험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다 읽어보려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하나 딱 봐갖고 답을 정한 다음에 짝짝 긋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동저당은 기억할 사항이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라면 5개 이상이라면 뭐예요? 그 등기관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등기관이 작성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담보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거 그랬는데 이게 작년 26회 문제입니다. 26회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 쉬웠다는 건 아니에요. 조금 답을 찾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권을 담보로 하기 위한 저당권 등기는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자, 이건 가능합니다.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해서 저당권 등기 채권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 채권자가 수인일 때 근저당 등기할 때 각 채권자별로 채권책을 구분해서 등기부에 기록한다 그러면 뭐예요? 절대 구분해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단일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등기부를 봤을 때 저 부동산에 얼마만큼 뭐예요? 담보 그 가격이 돼 있나 그걸 정확히 보고 싶어 하지 각 채권자별로 뭐예요? A 4천, B 4천 이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1억 2천이면 딱 1억 2천이라고 단일하게 써야 되지 구분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입원제에 대한 저당권의 일부인지 이거 가능하고 이제 4번이 답인데 그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전이에요. 전. 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후가 아니라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후에도 이전이 할 수 있고 전에도 이전할 수 있는데 뭐가 원이 틀려요. 만약에 후라면 확정 채권의 양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전이라면 그냥 계약 양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피담보 채권의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계약 양도가 아니라 뭐예요? 확정 채권의 양도라고 이렇게 원인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게 이제 4번이 답이고. 자, 5번은 뭐예요? 근저당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에 근저당 설정자가 물상보증이면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는데 절대 물건을 이전할 때는 채권 양도의 요건이지 자 물건 이전할 때는 뭐 가지고 있으면 되지 굳이 등기소에 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채무자의 승낙서라든가 물상 보증인의 승낙서는 자 채권 양도의 요건으로서 대항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갖고 있으면 되지 굳이 등기소에 낼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이 4번이었다 보시고 자 그다음에 보면 이제 권리직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권리직권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권리직권은 언제나 뭐 한다고? 부기등기한다고 그런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보게 되면 등기부를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등기부상에 1번 1번 자,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자, 그다음에 채권액이 만약에 뭐예요? 7천만 원이었다. 채권 7천만 원이었다. 그다음에 뭐예요? 채무자가 뭐예요? 소유권자. 만약에 지금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1번에서 갑이었다면 자, 이 사람이 채무자가 갑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당연히 누가 권리자가 뭐예요? 저당권자 권리자가 뭐예요? 을이다. 우리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주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예요? 자, 저당권자니까 물권자다. 물권자. 근데 이 저당권은 종된 권리예요. 종된 권리니까 당연히 뭐예요? 주된 권리 채권하고 뭐예요? 채권의 종된 권리다. 그러면 자 만약에 뭐예요? 여기 예컨대 만약에 두 사람이 특이하게 해서 여기 만약에 변제기가 기재가 돼 있어요. 여기 예컨대 뭐 변제기가 자 예컨대 2000 몇 년도 뭐 2016년도 뭐예요? 1월 17일이잖죠. 그러면 2016년 1월 17일에 만약에 도래오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갑한테 돈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돈 갚으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게 채권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뭐예요? 을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뭐예요?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채권자다. 이게 채권자. 그러면 이 채권이라고 하는 피담보 채권은 저당권하고 분리처분이 가능하니까 자 누가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채권을 누구한테 병한테 담보로 제공하면 병이 을한테 돈 빌려주고 자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자 을한테 돈 빌려줬다라는 걸 뭐예요? 공시하기 위해서 여기 1-1번 저당권에 붙여져 있는 뭐예요? 자 요 저당권에 붙여져 있는 질권이다라고 해서 이 저당권, 권리질권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권리질권은 뭘 한다고? 부기등기한다.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권리질권은 부기등기한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필요 없고 거기 맨 아래 3번에 등기실행 나오죠? 그거나 줄쳐놓고 보자는 얘기예요.
자, 언제나 권리주권은 뭐를 한다고? 부기 등기를 한다.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오늘 강의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